안녕하십니까. 3월 8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정말 어떻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새롭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것도 많이 문제가 많습니다만 지금 이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공군 조종사들이 폭탄을 잘못 터뜨려서 또 민간의 피해도 있었고 정말 오싹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때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영상을 보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 폭탄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요즘에 왜 자꾸 일어나는지 참 씁쓸합니다. 기분이. 예, 그런 가운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야말로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헌정회도 방문했었고요. 대한민국 헌정회라고 그래서 원로들이 계신 곳에 방문해서 거기에 또 바라는 말씀, 또 격려 말씀 이런 거 이제 듣고 오셔서 한껏 더 힘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나라를 위한 마음이 모든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 곳만 이렇게 편중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닥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비춰집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엊그저께 대학생과의 대화에서도 대학생 포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듯이 간첩죄 적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간첩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나라의 간첩죄 적용은 적국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만 간첩으로 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그냥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간첩으로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군사 기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업 기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들 그런 거 훔쳐가는 것도 간첩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겁니다. 간첩죄에 대해서 이거는 외국으로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중국을 두고 한 말입니다. 중국을 두고. 중국의 하는 짓이 정말 위험합니다.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로만 그렇게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간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간첩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거를 군사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 경제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 아주 고도의 기술. 우리나라가 삼성이 갖고 있었던 반도체에 관한 그런 첨단 기술 이런 걸 빼내는 게 목적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돈하고도 직결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군사적인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이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 12.3 비상계엄 그 전국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뭐 진영을 떠나서 뭐 극우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기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아실 만한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박선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이번에 뭐 홍장원하고 뭐 둘이 짜가지고 그 무슨 이거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자기가 뭐 메모를 했네 어쩌네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그 박선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종북 용공단체 출신입니다. 그 삼민투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우리 그 80년대에 뭐 민족해방이니 뭐니 이렇게 그런 사회주의 계열을 그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네. 근데 그 삼민투 위원장이었어요. 뭐 민중 뭐 노동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민 그 세 종류의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뭐 노동자 계급 뭐 인민 계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삼민투 위원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말이 투쟁이지 이 사람들은 나라 뒤엎겠다는 거였었거든요. 미국 물러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85년도에 85년도 같으면은 저도 그때 뭐 학생 때입니다. 근데 그때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의 그 배후 조종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그 파괴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나와서 막 떠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의 전적이 이런 전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삼민투 투쟁 그걸로 인해서 또 그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로 지목이 돼가지고 징역 갔다 왔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원 점거는 그건 또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그거는 파괴범이죠. 파괴범. 그러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범죄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그렇게 포장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간첩으로까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징역을 살고 나와서 영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 영국 유학을 갔다 와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딱 자기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이 신분 세탁을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해면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이 우리나라 정치계에 발을 못 붙이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딴 데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철안함은 이건 북한이 한 게 아니다고 이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그 뻔한 사실도 철면피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북한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 거지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뭘 했냐면 국가정보원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을 국가정보원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에 들어가 가지고 국정원장 특보, 또 기획조정실장, 또 2일차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엄청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사상을 검증해야 될 그런 국정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거 말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잘라버렸죠. 당연히 잘라야죠. 이런 사람이 국정원에 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북한에만 동조한다?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걸 팽개치고 온갖 정보를 다 빼다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없던 간첩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권 때는 간첩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간첩 잡는 거 신경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간첩 잡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니까 바로 간첩들 막 잡잖아요. 없던 간첩이 바로 생겨버린 거예요.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리 이 간첩들이 암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원에서 이 민노총 이 사람들이 북한에도 공작금 받고 충성서약하고 북한에다가 충성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국정원 그 요원들이 있어요. 블랙 요원들. 진짜 암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쉽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블랙 요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슈퍼 아저씨로 변장하고 있기도 하고 뭐 식당 사장님으로 변장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직장인으로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렇게 있기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요원으로 활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으로. 근데 그 명단을 싹 빼가지고 중국에 넘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이상 키워온 이런 요원들이 다 그냥 발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간첩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뭐 항공모함 드론으로 막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 민노총 간부들 있어요. 간부들. 이 극악무도한 이 민노총 간부들이 6명이 검거가 됐어요. 민노총 조직쟁이국장 성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거기 가가지고 북한 공작원한테 지령받아가지고 간첩 활동했던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박지원 그 양반이 국정원장일 때 이런 거 잡을 생각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우리 한동훈 대표는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이런 문제점을. 그래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 선거 못하게 하자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중국에 가면 선거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와서 뭐 일정 시간 지나면은 선거할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그거 이미 한동훈 대표가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권 주지 말자 그런 거예요. 우리 이거 100% 동감합니다. 아니 어디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남의 나라 선거에서 투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지 말자고
이거 제한해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누누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던 도중에 그 법무부 장관일 때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민청새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좀 강화하고 아무나 여기 한국에 못 들어오게 들어와서도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이거 진짜 성견지명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 못된 이 민주당 이 악당들이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라고. 이 못하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나는 지금 그 극우들이 하는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빌미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혹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그 국민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거든요. 어디 외국 사람이 와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와서 얼마 살지도 않은 사람한테 여기서 무슨 한 10년 20년 살면서 자식 낳고 한국에 아예 정착하기로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면 몰라도 잠깐 와가지고 어떻게 뭐 집 한 채 사고 결혼했다 해서 바로 투표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이 민노총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령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민노총 노조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포섭하려는 거예요. 포섭해가지고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돈 주는 거예요, 돈. 가장 쉬운 방법이 돈으로 포섭하는 겁니다. 아니면 무슨 뭐 미인계를 써서 포섭을 하거나 미인계를 써서 그거를 촬영해 놓고 약점을 잡고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민노총의 간부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죠. 반도체법 이런 거, 52시간 노동법 이런 거 다 반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 될까 봐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게 물론 뭐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잘 될 수 있는 거를 방해하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여기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숟가락을 얹어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편승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전현직 간부 6명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민노총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여기에 같이 동조해서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줄 것 같이 해다가 쓱 간보고 결과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일 더하게 해달라고 계속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옛날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것도 해서 했을 때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반일 민심 일으켜라. 폭동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또 지금 저번에 그 이태원 참사 때는 세월호 같이 키우라고 또 지령을 내린 겁니다. 세월호에 그때 그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같이 그거 같이 이렇게 그때 내용을 키워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라. 이런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성모 씨는요,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문을 5차례나 작성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이렇게 지칭을 한 거예요. 경애하는 김정은 지도자 동지,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을 빛나게 계승하고 대를 이어 결사오잉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충성 맹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민노총 간부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의 이 생각이 민노총한테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민주노총에. 민주노총에 무슨 집회할 때마다 항상 다 갖고 못 갖고 나서 다 때려부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받는 목적도 있지만 회사를 망하게 하는 목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들의 목적은 자기네가 무슨 뭐 월급을 내다 이런 건 다 핑계일 뿐이고 뭐 요구해라 뭐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다 핑계예요. 왜? 왜냐하면 그 요구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그러니까 회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구를 해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냐? 한동훈 대표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슨 뭐 지엽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가지고 연구해서 추진했던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에 동의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북한에 있어야 돼요. 북한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북한에 가서 안 살아요. 왜 안 살겠어요? 북한에는 살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꿀 빨아먹으면서 거기에 그 돈 공작금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민족이나 뭐 이런 거에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냥 북한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지 호요식 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이런 김일성 주체 사상에 크게 이렇게 동화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쟤는. 거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돈 받아 먹으면서 여기서 그냥 대한민국을 파괴하면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자가. 그 노동 민노총에 딴 데 가면 안 받아주잖아요. 이런 사람들. 딴 데 가면 바로 신고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민노총에 있는 겁니다. 민노총에 먼저 있었던 사람을 북한에서 포섭을 했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포섭된 다음에 민노총에 들어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분명히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방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잡을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잡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나라를 그러니까 그냥 바치겠다는 얘기죠. 오늘 무슨 이재명 일단 떨거지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했더라고요. 주권을 찾아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권을 찾아서 북한한테 바치겠다는 거나 뭐가 틀려요. 지금 이거 행태를 봤을 때. 간첩 잡는 거 방관하고 있고. 지금 국정원에서 진짜 이 투철한 애국 정신을 가지고 투철한 국가 정신을 가지고 간첩 잡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요원들. 그런 사람들이 간첩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간부들이 그냥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결제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내용은 삭제해버리고, 거기다가 또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법안을 올린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해서는 안 될 이 민주당 악당들입니다. 간첩 잡지 말라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간첩은 진짜 아무나 잡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오래 이렇게 계속 봐가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해서 그때 딱 이렇게 한 사람만 잡으면 나머지는 숨어버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기획을 해서 그거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일망타진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간첩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데가 국정원이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중앙정보부 때부터. 근데 그거 못하게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박탈해버려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법안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성모 씨 같은 사람, 이런 민주노총 간부들, 이런 사람들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활개치면서 우리나라의 이 첨단 기술 다 빼앗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나라에서 무슨 정치가 필요하고 무슨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라가 거덜이 나는데. 이런 위험성을 한동훈 대표가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했던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관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뭐 잘못 스마트해서 뭐 옷을 잘 입어서 무슨 뭐 똑똑해서 그건 그냥 단편적인 얘기들이고, 정말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거죠. 그런 그 지지에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지를 해야 되는지,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이재명을 지지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듯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생각하느냐를 하나씩 하나씩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엄을, 대한민국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수호를 외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헌법 수호를 무슨 외칩니까? 간첩 얘기 나오면은, 간첩 잡자는 얘기 하면은 거기에서는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간첩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떠들어봐. 간첩 잡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이익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첨단 기술은 우리의 돈하고 관련된 거라니까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가 발전을 해서 그 돈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기밀 다 빼가버리면은 기술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는 한동훈 대표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성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이번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확실하게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더 많은 그런 의견을 제가 청취를 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느끼신 점을
그 지금 댓글로 많이 달아주셔서 그것이 그런 성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간첩을 색출하는 일에 간첩을 색출한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주머니를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에는 지금 실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국가와 민족을 지키자는 말보다 우리들의 주머니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말, 우리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에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푹 쉬시는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 3월 중순부터는 또 이제 그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더 그 편하게 소통하는 시간, 바로바로 이제 댓글 주시고 또 응원글 주시면서 바로바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정치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도 석방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 정치권의 시계는 더욱 더 빨라지고 거기에 또 빨리 그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질하고 한동훈 대표를 같이 도와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그 성원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